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7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묘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신금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신금인데 이제 신축년 신묘월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청명이 되죠. 절기로 청명이 되면서 이 묘에서 어디로 간다? 묘에서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뭐 청명 절입 시간에 따라서 청명 절입 이전은 아직은 묘월이지만 절입 시간이 지나면서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 신묘월과 신축년 그 다음에 임진월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데 청명 전이냐 후냐에 따라 또 사주가 완전히 원령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한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제가 또 절기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묘월의 신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먼저 알아본 것이 중요하죠. 일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저께는 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도 어차피 오행으로는 금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금도 오행으로는 금이 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양금이 된다.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냐 내지는 양에 해당이 되는 금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성향이 달라지게 되면 역시나 그 성향에 맞게 또 배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게 되면 여자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격이고 남자는 강하고 우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들들 말썽 많이 부리면, 물론 이제 딸들도 말썽 부리면 또 한두 끝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는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고요, 여자는 부드럽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은 조금은 여성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은 거고, 양금은 남자와 같기 때문에 좀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과 같은 양금은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 같거나 원철 같은 땅에서 금방 걔는 그냥 무쇠 덩어리 같죠. 날카롭고 조금은 터프하고 내지는 녹이 좀 쓸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한 그런 강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말끔하고 깔끔한 그런 성격은 아니고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음금, 오늘 공부하게 된 음금 같은 경우는 여성과 같은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금 같은 경우는 보석이라든가 내지는 주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신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아름답고 보기 좋고 온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강하게 단련해야지만 경금은 용도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고철 같은 거 있어요. 고철, 예를 들면은 큰 차에서 나오는 판스프링 같은 강철 같은 거를 불에 달궈 가지고 그 강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든 거를,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강철을 갖다가 정화로 시뻘겋게 달궈서 망치질을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칼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사시미 드는 사시미 칼이라든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썼던 그 일장검 같은 거 있죠. 남자 그 일장검 장수들이 쓰는 그런 검, 아니면 뭐 범종 같은 거, 큰 종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요즘은 배도 만들죠. 그 다음에 탱크 같은 무기도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철골 구조로서 집도 짓는데 또 금을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금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화가 그래서 있어줘야 되는 거고,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주어야지만, 간목은 정화를 생주하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한다, 이렇게 배합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 주옥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화로서 임이라고 꼭 붙여야 돼요. 임이 관성 화로서 단련을 마친,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안경테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건 뭐 결혼하신 분들 결혼 반지 같은 것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거 다시 불에다 달군다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 와이프가 눈을 도끼 눈하고 쳐다봅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과 같기 때문에 화를 보는 기보다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정화하고 간목을 어떻게 치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갖다가 사시사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귀 빈천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겨울에도 추운데 신금이 임수를 씁니까? 네, 물론 해자축월에도 임수는 써야 되죠. 하지만 해자축월에 수가 왕한 동절에 임수를 쓰게 되면 뭐예요? 다 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로, 겨울에는 병화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죠. 겨울에 물이 얼게 되면은 물의 용도가 떨어지게, 수가 얼면 얼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그 얼어 붙은 임수 가지고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신금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음엔 신금이 대하는 원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금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이제 마지막이고, 내일 한 번 정도 간단히 또 묘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신축년 신묘월이 되겠죠. 일단 중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얼추 한 30번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외우셨을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속하면서, 그 다음에 목이 가장 왕한 목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도 왕하고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도 굉장히 왕한 그런 기질을 갖게 되는데, 반면에 경금일간이든 신금일간이든 금은 묘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절퇴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은 어떻게 돼요? 금은 신약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주, 오늘 신금도 마찬가지죠.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를 지나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한데, 묘목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왕합니다. 물론 이제 경금 입장에서 묘는 정제지만, 신금 입장에서 묘를 봤을 때 이거는 편제가 되죠. 결국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거나 신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다 신약한 특징을 가질 수 있죠. 신약 재왕한 특징이죠. 똑같습니다. 재다 신약이나 신약 재왕이나, 이거는 뭐예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도 해당이 되고,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되고,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도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신약한 중에 재성만 많게 되면 이거는 신약장이 돼서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요, 처도 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인기도 내 것이 아니죠. 특히 이렇게 뭐 간목이 다시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재다 신약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 신금이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든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약한 일간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튼튼한 애기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도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튼튼한 애기들은 밥 잘 먹고 밖에 나가서 잘 뛰댕기고 그리고 와서 뭐 힘들다는 소리 않고 밥도 먹고 열심히 잡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씩씩하잖아요. 근데 일간이 약한 애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좀 힘들어하고요.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먹는 것도 이상하게 잘 못 먹어요. 그죠? 튼튼한 애기들이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것저것 주면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신약한 애들은 뭐 반찬 투정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밥도 잘 주면은 입이 짧다 그러죠. 입이 짧아서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잘 못 먹으니까 잘 못 놀게 되고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보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얘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좀 맛있는 반찬 같은 거를 많이 해줘서 얘를 약한 애기를 좀 튼튼하게 키우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한 일간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면 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말하는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을 말하는 것일 것인데 어저께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금이라고 하는 거 경금 신금 말하겠죠. 금은 토로서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로서 토로 금을 생하면 이거는 뭐예요? 금이 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탁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과 같다라고 했는데 신금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 반지나 이런 것들이 탁해지고 광채도 없어지게 되고 여기다 대고 녹이 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다른 오행과는 달리 금은 약했을 때 토를 보는 것보다는 같은 금을 보는 것이 더 좋겠고요. 특히나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로 인성으로 생겨야 된다고 해서 무토를 천간해서 본다? 이거는 10중 8구 뭐가 된다? 토가 너무 많아서 토후 매금 된다. 토다 매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물론 예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천간에 무토 투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꺼리는 바가 된다. 물론 이제 신금이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수가 왕한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땐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 투출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선 정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좋지 못하고요. 지지로 유금 내지는 지지로 신금 정도 있어서 일간 신금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묘월이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유금이 연지에 있으면 안 좋겠죠. 왜냐? 원령 자체가 묘월이기 때문에 이건 묘유충이 되죠. 또 이것이 이렇게 있어도 좋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금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뭐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필요한데 신금이 뭐 연애를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신금에 지지 신금에 일간 신금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있는데 신금이 일지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죠? 이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시에 따라서 신시가 되면 병신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시가 되면 정유시가 될 것인데 물론 정유시가 됐을 때 이거는 좀 더 생시 볼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묘유충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도 이렇게 묘유충이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묘유충이 되지 않는데 신금 입장에서 정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화가 왕한 화운을 보게 되면 정화가 반드시 신금을 갖다 파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유시는 신금 정화로 인해서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하고요. 병신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의 뿌리를 두고 신중에 있는 임수까지 있기 때문에 병신이 서로 탐합하는 약간의 패단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병화를 얻고 신금을 얻는 것 특히나
대운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병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요. 목화운으로 갈 때는 뭐 화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 유금을 보고 임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임신 이렇게 있어도 훨씬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신금이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 함이 필요한데 묘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수도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임수도 뿌리가 있겠고 이 일간인 신금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왕한 신금을 임수가 이렇게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뿌리 있는 임수를 얻는 것이 묘월의 신금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고요. 토로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거 좋지 못하고 지지로 신금 유금으로 을 보는 것이 좋고요. 또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이 무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을 매금하는 것도 하지만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탁수를 만들 수 있다. 탁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신금, 일간,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금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음금이 묘월에 음목을 받기 때문에 어저께 경금은 정제였지만 오늘은 편제, 격이 될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은 왕하지만 금은 약한 계절이기 때문에 제다신약 내지는 신약, 제, 왕한, 사주, 국세.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임수를 얻게 되면은 신금을 도세주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지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말끔하고 깔끔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 연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뿌리 없는 신금이 약해져 있는데 연지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축토는 인성 편인이지만 이 신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든 연간에 있는 신금이든 또 월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세 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으니까 일간이 왕하다? 아닙니다. 아무리 천간에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허상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다고 보진 못하고요. 축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얘네들이 여기에 간신히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지 금이 뭐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통근도 됩니다. 신금이든 경금이든 축은 통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생금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핵심은 이 축토에 있죠. 이 축토가 없었다면 천간에 있는 신금세계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지에 이제 사화에서 신사일주죠. 신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관이긴 한데 여러분 이 사화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에도 통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신금이 사해도 통근할 수 있다. 단 사화 안에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통근이 된다 하더라도 이 화의 억압을 경금이 받기 때문에 통근이 잘 원활하진 않다 하더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근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축과 사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금 자체가 이제는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월에 신금이 약한데 사와 축토를 봐서 일간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때 뭐가 관건이 되죠? 그렇죠.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무자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 매금하게 됩니다. 선생님 묘월에 무토라 약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무토가 연지에 축토를 받죠. 그 다음에 무토가 지에 사화를 받습니다. 신금도 뭐 사화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무토는 양토로서 왕토입니다. 왕토 충분히 신금을 매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무토는 제해해야 되는데 뭐 월지에 있는 묘목을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무술시가 되면 더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술토까지 있기 때문에 무토는 이거는 거의 100% 신금을 매금한다. 근데 만약 이 사주가 화운을 간다라고 하면 무술시가 됐을 때 그러면 화토가 더 왕해지게 되면 신금은 오갈 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인성 아무리 무토가 정인이긴 하지만 신금한테서는 그렇게 썩 좋은 존재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축시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뭐 이제 무토가 노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금을 생쥐해 줄 수는 있지만 일간 자체가 사축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신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굳이 기축시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이 수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아기가 갑작스럽게 이날 태어나겠다고 해서 오밤중에 난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날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좀 울로에서라도 좀 임수운을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고요. 경인시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좀 독특하죠. 여러분 사주 봤을 때 천간이 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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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금 다 금이에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원 일기격이라고 이거는 표현합니다. 천간이 다 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뭐 지원 일기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원 일기격. 이건 지지가 다 똑같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지지는 다 다르지만 천간이 모두 금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뭐 경인신뿐만 아니라 신묘시도 마찬가지죠. 순수하게 신금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일간이 왕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원 일기격이 돼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뭐 신금 일간이 용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뭐 재성을 가지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뭐 7월 임진시 같은 거 얻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습토 사화 있고요. 축토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고 임수로서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고 반면에 수기가 많이 약해져 있죠. 이 사주가 화운을 보게 되면 좋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화가 너무 왕해지는데 수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운을 만나는 것은 별로 좋죠. 뭐 계사대운 같은 경우는 개수가 여기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갑오대운, 을미대운은 갑오대운 뭐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겠고요. 을미대운은 그나마 축토의 의지를 했었는데 축미충이 되게 되면은 이것도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나머지 병신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신합 수도 볼 수 있지만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금의 뿌리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진 합수가 됐든 합이 됐지 수가 안 됐든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점이 아니라 이건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 병신시가 되면 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화운으로 가도 이렇게 사신이 합해서 수로 화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화운도 좀 나쁘지 않다. 단 한 가지 단점 병화하고 신금하고 좀 합을 하려고 하는 합해서 병신합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탐합한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사주 전반적인 어떤 짜임으로 봤을 때는 병신시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단 정유시 같은 경우는 정화가 있어서 신금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태어난다라고 하면 정유시보다는 병신시를 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론 내일 청명절이긴 하지만 아마도 신축년 신묘월 마지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신축년 신묘월 강의를 하려면 60년 후가 될 것이니까 아마도 제가 60년 후에 신축년 신묘월을 강의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신축년 신묘월의 신금, 신축년 신묘월의 병화를 공부하고 싶을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를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이후에 제가 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절대 신축년 신묘월은 강의를 못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청명절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